2017년 4월 시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계절, 월, 주제, 세부 내용 이렇게 가로축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로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특징이 모두 비슷한 것도 있네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 같은 경우는 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1월 달에도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각각의 계절별로 또는 주제별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네요. 자, 한번 보죠. 다음 자료의 적절한 제목은 이랬습니다. 월별 세부 업무 계획. 세부 업무 계획은 없어요. 세부 내용이라는 것은 이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세부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절별 프로젝트 분담표 뭘 분담했죠? 분담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진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이벤트 계획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 자, 4번이 되겠고요. 기획서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걸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세부 내용이 계절과 주제에 맞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5월 이벤트 계획은 좀 부실한 것 같다. 다른 행사를 기획해 추가해야겠어. 자, 계획이 부실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일단은 규모가 크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주제가 청춘이거든요. 청춘인데 어린이날 행사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강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6월 이벤트 중에 통기타 연주회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니 수정해야 되겠다. 자, 주제를 보면은 6월 달이 음악이거든요. 통기타 연주회가 왜 어울리지 않죠? 잘 어울리죠?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겹치는 주제가 2개가 있으니 하나는 다른 주제로. 자, 맞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렸던 내용이죠. 3월의 시작과 1월의 시작이 겹쳤어요. 거기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12월은 주제와 세부 내용이 맞지 않대요. 볼까요? 결실, 얼음꽃 축제, 빙어 축제는 결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세부 내용을 기획하든지 아니면 주제를 바꾸든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4월에 진행한 행사는 먹을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오감, 세계 음식, 딸기, 디저트. 다른 종류의 이벤트를 추가한다. 그럴 수 있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A부터 이사원의 일일 업무량의 총합은 이랬네요. 자,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데 계산력이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계산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가보죠. 일일 업무량의 총합은 A 사원의 일일 업무량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a. 그렇죠? 그리고 B 사원의 일일 업무량보다 5만큼 적대요. 그러면은 A는 5를 더해야 B가 되는 거죠. 물론 A는 B 빼기 5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B사원의 업무량은 D사원의 1일 업무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자, 이 얘기는 B는 4분의 1 D 그렇게 하셔도 되고 D는 4B 그렇게 하셔도 되고. 되죠? 쓰기는 얘가 더 편하죠. 그 다음에 D사원과 E사원의 1일 업무량을 합친 것이 D사원과 E사원의 1일 업무량을 합친 것이 C사원에다가 258을 더한 거랑 같대요. 됐죠? 요거. 그 다음에 C사원이 이틀 동안, D사원이 8일 동안 일한 업무량의 합은 996이다. 그러면은 EC 더하기 8D 얘가 996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사원이 30일 동안 진행한 업무량이 5280. 5280.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한 것을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얘가 딱 구해지네요. 됐죠? 그래서 2는
자, 0 지우고 3분의 528. 계산을 잘하려면 암산이 돼야 돼요. 암산. 그러니까 528을 3으로 한번 쪼개봅시다. 3분의 300, 210, 18, 176입니다. 2의 값이 나왔어요. 2가 등장하는 데가 또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하고 또 얘를 연립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2로 나눠봅시다. C 더하기 4D는 1000을 2로 나누면 500이에요. 그럼 996은 4가 작은 거니까 498인가요? 맞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에다가 176을 집어넣으면 계산하기 수월하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에서 1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1로 보내고요. 맞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C 더하기 D입니다. 얘가 176을 빼는 거예요. 176. 자, 그럼 258 빼기 176. 됐네요. 자, 258에서 17을 176을 빼면 82가 나옵니다. 82. 됐죠? 자,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는 거죠. 뭐 어떻게 돼요? 5D. C는 지워집니다. 5D가 되고 580. D는 116입니다. 됐죠? 116. 맞습니다. 116. 자, D가 116이에요. D가 116이면 C를 또 여기다 넣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어디다 넣으셔도. 자, 그래서 D에다가 116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C 116이 82예요. 그래서 C는 116에다가 82를 뺍니다. 빼게 되면은 18을 더하고 100을 빼는 거니까 34. C값이 나왔어요. B값, D값도 나왔고. 자, D는 뭐라고 했어요? 4B라고 했거든요. 4B. 4B. D는 4B. 그럼 B는 D를 4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로 나누게 되면 4, 9, 36? 네, 29입니다. 됐죠? 그럼 B가 29니까 A는 얼마예요? A의 경우는 24.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다 더하게 되면 결과는 5번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은 그냥 나오는 거긴 해요. 하면은 나오긴 하는데 계산력이 약하시면 좀 중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고, 사실은 계산력이 많이 약하다, 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K공사에 근무하는 김대리는 사내 시험에서 2점짜리 문제를 8개, 3점짜리 10개, 5점짜리 6개를 맞춰 총 76점을 맞았다. 조건과 상황에 근거하여 최대리가 맞힌 문제의 개수의 총합으로 올바른 것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굉장히 독특한 문제예요. 이게 기출 복원인지 정확한 기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출 문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함정을 팠다? 나름 이상한 좀 함정을 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그렇거든요. 문제에서 불필요한 조건은 안 줘요. 근데 불필요한 조건들이 난무해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뺏겨갖고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길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됐어요. 일단은 76점에 K공사의 김대리가 76점 어떻게 맞았는지, 2점짜리, 3점짜리, 5점짜리 문제를 각각 몇 개를 맞췄는지를 설명해 놨거든요. 자, 그리고 사내 시험은 43문항이고 만점이 130점이다. 2점짜리 문항수는 3점짜리 문항수보다 12문제가 적다. 그 다음에 5점짜리 문항수는 3점짜리 문항수의 절반이다. 그러면 사실 관계까지 나와. 사내 시험이 총 43문항이고 만점과 그 다음에 문항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서 그 43문항 중에 2점짜리가 몇 개인지, 3점짜리가 몇 개인지, 5점짜리가 몇 개인지 심지어 다 구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최대리가 맞힌 2점짜리의 문제의 개수는 김대리와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됐죠? 그럼 보세요. 2점짜리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2점짜리를 8개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최는. 그 다음에 3점짜리는 몰라요. 몰라. 그 다음에 5점짜리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다 더해서 38점이 된 겁니다. 됐죠? 모르지만. 근데 이 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얘가 16이잖아요? 넘어가게 되면 16을 빼면 22예요. 그러면 3x 더하기 5y가 22인데 어차피 x하고 y는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 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부정방정식은 자연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3x 더하기 5y, x는 자연수가 돼야 돼, x하고 y는. 0 또는 자연수. 됐죠? 2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조합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x는 4, y는 2. 끝이에요. 됐죠? 이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12, 10, 22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은 문제랑 그 다음 밑에 상황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마침 문제의 개수의 총합은 얼마냐? 그러면은 8개, 10개, 14개, 1번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시간을 뺏기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죠. 8번은 갑은 효율적인 월급 관리를 위해 펀드에 가입하고자 한다. A부터 D 펀드 중에 하나를 골라 가입하려고 하는데 안정적이고 우수한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비교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 짝지은 것은 자, 조건을 보시면은 둘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으면 우수한 쪽에는 5점, 아닌 쪽에는 2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해서 한쪽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을 때는 둘 다 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각 펀드는 다른 펀드 중 2개를 골라 총 4번의 비교를 했대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펀드가 4개인데 비교를 몇 번 했다고요? 언뜻 보면은 4개니까 4번 비교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A, B, C, D 4개를 가지고 2개씩 비교하는 방법은 총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예요. 그러니까 총 6번 해야지 정확하게 우열이 나오는데 4번밖에 안 했다? 불완전하다. 이 얘기라고요. 그 생각이 빡 먼저 드셔야 돼요. 불완전한 비교입니다. 6번을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우열이 나와요. 자,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총합의 점수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각 펀드와 비교를 통해서만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즉 A 펀드 7점, B 펀드 7점, C 펀드 4점, D 펀드 10점이에요. 그럼 이것만 듣고 봤을 때 D 펀드가 C 펀드보다 우세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들다. 왜? 4번밖에 비교 안 했으니까. 6번 했어야 되는데. 즉 C랑 D는 비교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옳은 것만을 골라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A가 몇 점이냐면 A가 7점이에요. 이 얘기는 우열을 가려본 게 2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수하면 5점 아니면 2점인데 7점 받았다는 얘기는 5 더하기 2밖에 조합이 안 나와요. 즉 한 번은 우수하고 한 번은 아니다. 우수하지 않다. 이겁니다. B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우세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한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C는 4점이니까 이거고요. D는 5 더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D는 이기기만 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조합이 몇 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자, A, B, C, D입니다. 자, 우선은 A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조합 자체가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D하고 C랑 했을 수 있습니다. 즉 D한테는 지고 C한테는 이긴 거죠. 이기고 진 거 순서로 써볼까요? 상관은 없지만 이쁘게 CD 이렇게 됐죠? C한테는 이기고 D한테는 지고 얘도 C한테는 이기고 D한테는 지고 됐죠? 그 이건 C는 무조건 지기만 했죠? D는 이기기만 했고 이 조합이 우선 가능하죠. 됐죠? 이 조합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D는 이기기만 했으니까 D랑 부딪히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D한테는 졌지만 B한테는 이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조합이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B한테는 이긴 거예요. A가. 그렇죠? A는 B한테는 이기고 D한테는 진 겁니다. 그럼 B는 A한테 진 거죠. 하지만 누구한테는 이겨야 돼. 왜? 7점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C는 이미 B한테 진 거죠. 됐죠? 그리고 A는 D한테 졌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 B랑 하고 D랑 한 거죠. D는 C한테 이기고 C는 진 거예요. 이 조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합도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A가 C한테는 이기고 B한테 질 수도 있죠. 이렇게. A가 C한테는 이긴 거예요. 됐죠? B는 A한테 이긴 거예요. 누구한테는 지고 D한테는 지고. 맞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합 자체가 C는 D 이렇게 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겨루는 게 B하고 C입니다. 이런 조합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됐죠? 자, 이렇게까지입니다. A가 이길 수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조합은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저도 이게 끝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D 펀드는 C 펀드보다 우수하다?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좀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매번 보는 문제이긴 하지만 왜 불완전하냐면 잘 보세요. 이 결과를 보면 A는 C보다 우수한 거예요. 그죠? D보다는 안 좋고 B는 C보다는 우수해요. D보다는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D보다는 A하고 B가 모두 떨어져요. 되죠? 그리고 A하고 B는 C보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둘을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으면 5점 아니면 2점이고요. 자, 말할 수 없는 경우 0점을 주고 그 다음에 4번 비교하고요. 총 합으로는 점수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각 펀드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가릴 수 있다. 이 말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면 D하고 첫 번째 상황에서 D하고 C 같은 경우는 비교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이 비교 안 한 것에 대해서도 D가 A하고 B보다 우월하니까 우세하니까 이렇게 되면 C보다도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그죠? 각 펀드의 비교를 통해서 우열을 가릴 수 있다는 말이 C하고 D를 비교해야 누가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얘가 얘보다 우세하고 얘네가 얘보다 우세하니까 얘가 얘보다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고요. 그죠? 근데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볼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우세하죠. 됐죠? 하지만 D보다는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는 우세해요. 됐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C는 안 해봤거든요. 애매해 사실은. 됐죠? 자, 요거는 D가 어찌됐건 간에 1등이고요. 그 다음에 B, A, C. 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펀드는 항상 C펀드보다 우세하다. 기억부터 틀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해석을. 그다음에 B펀드가 D펀드보다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A 펀드와 B 펀드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면 A부터 D까지의 순위를 매길 수 있죠.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그러하지만 얘네가 안 정해진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둘 간의 우열만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 전체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을 맞춰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도 일종의 노가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안 따지면 안 보여요. 따지면 보입니다. 전형적인 문제고요. 상황 판단, PSAT 상황 판단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 기출에서도 그대로 들어간 문제가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상자 ABC에 금화 13개가 들어있다. 금화는 상자 A에 가장 적게 있고 C에 가장 많이 있다. 자, 볼게요. 상황 자체는 이렇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에요. 근데 금화의 개수만 놓고 보면은 A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C가 제일 많다고 그랬으니까. 됐죠? 이 상황. 자, 됐습니다. 근데 각 상자에 금화는 하나 이상 있으면 개수는 서로 다르고 자,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가불병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각 상자를 열어본 후 이들의 말이 모두 참일 때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금화의 개수는 이랬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조합을 써봐야 돼요. 일일이 써봐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자, 일단 C가 제일 많다고 그랬으니까 10개. 하나 이상씩은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조합이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개인 거 끝났어요. 9개인 경우. 그러면 1, 3밖에 안 돼요. 끝났어요. 자, 그다음 8개인 경우에는 5개가 남죠? 그러면 1, 4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3일 수도 있습니다. 8개인 경우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7개인 경우. 7개면 6개 남죠? 1개, 5개. 2개,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3개, 3개는 안 됩니다. 개수가 모두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자, 6개인 경우. 그러니까 7개가 남거든요. 그러면은 7개는 1, 6은 안 되죠. 2, 5는 되죠. 2, 5. 2, 5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4, 6. 여기까지 되네요. 5개부터는 안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경우가 총 8가지가 나왔어요. 이걸 나열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정말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갑이 A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A 상자. 열어봤는데 B와 C의 금화가 각각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상자에 금화가 1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1개다라고 하면 얘네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죠. 1개인 경우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지만 3개가 있었다면 4개, 6개로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에서 지워진다는 얘기죠. 이 케이스는 아니구나. 왜? 3개였으면 4개, 6개인 게 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의 말을 듣고 C 상자를 열어보는 말했다. A하고 B가 각각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C를 본 거예요. C. 자, 이게 아니죠. 왜? C가 10개였으면 정해져요. 정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해지죠. 이미 얘는 뺐거든. 맞죠? 그러니까 얘만 확인하면 6개면은 2개, 5개인 건데 얘 이미 지워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상황이 이렇게 4개 남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냐. 병은 갑과 을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B 상자를 열어보는 말했다. A하고 C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알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2가지 경우가 지워지는 거죠. 끝났어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냐. B는 몇 개인 거예요? B는 4개죠. A하고 C는 몰라요. 근데 B는 확실해요. 그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개. 2번인 겁니다. 이거는 직접 해봐야 나오는 거지 생각만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볼게요. 10번. 10번은 달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달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선택하셔야 돼요.
달력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려서 할 것인지 아니면 버리든가. 달력을 안 그리면 안 보여요, 문제가. 됐죠? 근데 친절하게 달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여지입니다. 자, 10번 가보죠. A기업에서는 4월 1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4회, 금주 3회, 성교육 2회를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일단은 4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써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어차피 주말은 신경 안 쓰거든요. 빼겠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 할게요. 자, 여기가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19, 22, 23, 23, 24, 25, 26, 29, 30. 자, 4월 달은 30일까지만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죠. 일단은 금연은 4회, 금주는 3회, 성교육은 2회입니다. 자, 첫 번째, 금연교육은 정해진 같은 요일에만 주 1회 실시하고 화수목 중에 해야 됩니다. 일단은 다 가능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4회, 4회, 4회. 물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연속해야 되네. 연속이란 말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금주교육은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시행하며 주 2회 이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주 1회고요. 그 다음에 화수목. 주말 얘기는 아직 없지만 화수목 중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은 4월 10일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이때까지 끝내야 돼요. 그죠? 같은 주에 이틀 연속 실시한다.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일부터 26일까지는 워크숍 기간이에요. 자, 한 줄 날렸네요. 그죠? 그럼 정해졌어요. 금요일은 무조건 화요일입니다. 4번 나올 수 있는 게 화요일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육은 하루에 하나만 실시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미리 뺐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4월 안에 다 완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금연이에요. 금연. 됐죠? 끝났어요. 됐죠? 그 다음에 10일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성교육이 몇 번? 2회 연속입니다. 그럼 성교육이 2회 연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요렇게랑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금주는 3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주 안에 3번을 해야 돼요. 이때는 안 되니까. 화수목 중에. 그러면은 성교육을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2주는 못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그러니까 이게 성교육인 거죠.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뭐냐? 얘가 금주예요. 맞죠?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같은 날짜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됐죠? 같은 날짜에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주에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4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확실한 건 확실하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참입니다. 자, 1번 금연교육이 가능한 날은 화요일과 수요일이에요. 금연교육은 화요일만 가능합니다. 수요일은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2번 금주교육은 같은 날 실시해야 돼요. 같은 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금주교육은 4월 마지막 주에 실시합니까?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것은 금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에도 교육이 있다? 있어요. 금연교육.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때 4월 안에 다 해야 되니까.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성교육이 가능한 일정의 조합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자, 12번을 보시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쉽거든요. A팀과 B팀은 보안 문서를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 두 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각 팀의 비밀번호를 지정했다. A팀과 B팀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 배열은 자 1에서 9까지 숫자로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세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형식으로 비밀번호를 구성한다. 자, 이해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 그랬을 때 가운데 들어갈 세 자리 숫자는 1, 5, 6이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각 팀의 비밀번호에 15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1, 5,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156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도 곱한 결과가 156이 나와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156이 나와야 돼요. 그럼 156을 소인수분 해볼게요. 2, 78입니다. 자, 2, 39고요. 3, 13이에요. 즉 156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 곱하기 정확하게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입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숫자들이 모두 1, 5, 6을 제외하고 다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자,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 곱하기 6 곱하기 13 2 곱하기 78 요 조합이 하나가 있고요. 2 곱하기 78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3 자, 4 곱하기 13이니까 4 곱하기 13이면 얼마예요? 4 곱하기 13이면 52 그죠? 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는 39 그 다음에 6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6으로 가는 경우는 26 이렇게죠. 그러니까 조합이 4개예요. 4개.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오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냐면 일단은 1, 5, 6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1, 5, 6이. 안 되죠? 됐죠? 안 되죠? 그럼 남은 게 2개예요. 됐죠? 남은 게 2개입니다. 이해되시죠? 남은 게 2개입니다. 1, 5, 6이 안 되니까. 맞죠? 그럼 이게 2개예요. 이거 2개. 그러면 첫 번째 게 2, 7, 8, 두 번째 게 3, 9, 4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게 4, 3, 9 아니면은 이 다음 게 7, 8, 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암호 배열의 조합입니다. 그러면은 조합 자체가 3, 9는 같이 가야 돼. 여기 있네 여기. 5번입니다. 5번. 나머지는 2, 3은 2, 3은 나올 수가 없어요. 조합 자체가. 맞죠? 그 다음에 2, 7. 2, 7? 27은 뭐가 문제냐면 27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3구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답은 3 맞죠? 3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거. 그죠?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3, 9.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